가져가 못 들어오고 있었는데. 음. 번호를 알려 불러드릴까요? 회의 번호 어디? 그럼 회의실 한번. 회의실? 네. 어디 있어? 여기인가? 회의? 다른 회의 중에 중에 여러 개 올려놨어 그런 거. 이게 지금 아, 그거네. 어디 하려고 그랬지? 중정만 조지하고? 네. 그리고 응. 아, 지금 이 링크인데 링크가 너무 길어서 얘기하는 거지. 회의 아이디가 여기 앞에 있거든요. 873으로 시작하는 회의 아이디를 쳐주시고요. 잠깐만요. 네. 보이시죠? 네. 암호가 좀 어려워. 안무가 어렵네요. G06 달러 점 소문자 X.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아, 그거 깔려있나? 빨리. 773 2549 2992라고 되어 있네요. 추천은 된 나머지 있네. 이거 안 해? 이거 쓰면 되겠어. 몰라. 레미스. 저 한번 좀 들어가. 네. 이러니까 또 해야 돼. 위에서 제가 화면 켰는데 지금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줌도 까셔야 되겠네요. 노트북 새 거니까. 네, 그죠? 재미없어. 음. 달러 지금 빨라. 좀 이 숫자로 된 나무 쓰면 안 돼요? 안 되나? 됩니다. 숫자로 된 거 주세요. 이해로? 이걸로. 이거 밑에 것도 한번 확인해. 숫자 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여기 옆에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숫자로 쓸 수 있으면 편한데. 요 안 돼. 네. 안 돼. 네. G 요거만 된대요. 영어로 된 것만. G06달러 X입니다. 요거만 된다고 하네요. 안 다르죠? 네. 일단은 잘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스피커 꺼주셔야 돼요. 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스피커는 꺼주세요.
안무가 뭐예요? 안무가 지금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기다려보세요. 네. 몸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스피커는 꺼주세요. 네, 못 들어오셨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네, 여기 도와주시면 네, 두 분. 네, 다 들어오셨나요? 네, 아직 안 되신 분 없으시죠? 네,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고, 자, 어제 이어서 오늘은 요 통합 시트랑 영업 코드 요 두 개를 가져다가 그죠? 진행하는 거를 또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그 했던 부분 여기부터죠. 그래서
영업성 코드가 없는 셀만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던데 이게 파일을 여러분들도 새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앞에서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거를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그냥 어제 거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성 코드 교차하기 이 부분부터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제 잘 못 들었던 분들은 오늘 이제 오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필요한 게 챗GPT가 필요하죠. 챗GPT 사이트는 이제 POE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렸고요. POE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채팅방에다 드려볼게요. 채팅방에 어디가 올렸지? 채팅방. 자, 채팅방에 POE.com이라고 그렇게 드렸고, 여러분들 아마도 노트북이 바뀌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구글 로그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구글 로그인까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구글 로그인 다 하세요. 다 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구글 로그인 하시는데 또 비밀번호 까먹고 이렇게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뭐 그렇고요. 매번 이제 할 때마다 계정도 많아지고 비밀번호도 몇 달에 한번 바꾸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또 동작이 안 될 경우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요 내용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쓰시면 되는데, 자, 요 내용도 제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채팅에다가 엑셀 포맷 시트라는 이름의 시트 D열에 영업사원 코드가 있다. 이 코드에 대한 거를 영업사원 코드 시트 A열에 영업사원과 비교를 하려고 한다. 그때, 쓸 수 있는 함수를 알려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하고 매칭을 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내용 지금 우리가 물어본 것처럼 통합 시트고요. 여기 이제 시트 D열이에요. 시트 D열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A열부터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트 D열 영업사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곳. 그다음에 영업사원 코드 시트 A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사원 코드 얘고요. 여기에 시트 A열 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건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통합 시트는 현재 이 분들이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코드 외에 그렇죠? 여기 이제 영어 사원 코드죠. 사원 코드 외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v에 해당하는 건 버티컬이고 룩에 해당하는 게 보단 이거는 v에 해당하는 게 버티컬 위아래가 있겠죠. 그래서 훑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로 방면으로 훑어보다라는 게 vlookup이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해당이 나오고 있는데 얘를 여러분들 적용을 해보면은 이 D1에 해당하는 거가 여기가 D1이네요. 여기가 D1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업사원 코드에 A열이라고 했어요. 영업사원 코드 여기에 A열 이렇게 이 달러를 붙이면은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전체를 뜻하는 거고 거기에 1, 그 다음에 홀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얘가 그렇죠? 얘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vlookup 함수에 대해서 알려도 이렇게 이어가시면 됩니다. vlookup 함수 문법에 대해 알려도 이렇게 하시면요. 이 vlookup에 해당하는 거 우리 거에 적용돼서 얘기는 해주고 있는데 약간씩 틀려요. 왜 틀리냐면은 제가 말로 하는 거가 얘가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 이게 찾을 값인가요? 이게 찾을 값이고 검색 범위는 이 통합 시트의 이 부분이 검색 범위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나온 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랑 여기가 반대로 나온 것 같아요. 반대로 나온 것 같아서 얘를 여러분들 잘 참조를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환한 열 인덱스라고 돼 있어요. 얘는 차징값하고 관련된 결과를 반환한 열의 인덱스를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차징값 검색 범위가 하나의 열로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1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브이로그 함수 자체를 아시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이 찾을값과 검색 범위를 저 하나의 열로만 했기 때문에 1로 쓰시면 되더라. 그 다음에 정확일치 여부에 해당하는 거 뒤에 나오는데, 얘가 이제 폴스로 쓰시면은 뭐다? 근사치가 아니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아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 게 있으면은 NA가 표시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도 얘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볼 거예요. 이제 엑셀의 코드를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VLOOKUP을 써볼게요. 자, VLOOKUP 쓰시고요.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를 하라고 여기 힌트가 나오네요. 찾을 값 A를요, 그죠? A2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 뒤에 보니까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기서 찾자라는 거죠. 통합 시트의 요 영역, 그죠? 여기서 찾을 거고요. 얘는요, 이제 고정을 좀 해야 되죠. 고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4 키를 누르시면은 뭐가 되더라? 달러가 붙더라. 그래서 채우기 핸들이 동작이 돼도 이 영역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통합 시트에 이 영역을 잘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의 열만 드래그를 해놨죠. 범위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1. 마지막으로 폴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줘.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시켜내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다가 클릭을 해주시면 결과값 자체가, 그죠? 있으면 있다라고 나오고 없으면 NA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했고, 우리가 이제 통합 시트 D열의 영업사원 A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죠? 브이로그업을 가지고 A2에 이렇게 썼어요. A2에 통합 시트 D열에 이런 식으로 썼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D열 자체를 다 잡았는데요. 우리는 뭐다? D의 2부터 19까지 어머니의 영역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 통해서 문법 같은 것들을 알아서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뭐다? 조금 틀리게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더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도메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 한마디로 엑셀 자체를 할 줄 알아야, 그죠? 한마디로 이제 브이로그 이런 것들은 많이 쓰는 건데요. 많이 쓰는 건데, 한 2급 정도의 수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시면은 이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시험에서 나오거든요. 제일 빈출해서 나오는데 쓰는 방법 한두 번만 익혀주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챗GPT 제가 옹호자는 아니에요. 근데 챗GPT가 뭐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 자체가 아직까지 거짓말도 하고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답변에 해당하는 것을 딱,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죠? 가져다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달라지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본 데이터가 지금 문제죠. 이거를 말로 설명하려고 했더니 문제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 업로드가 됩니다. 어디부터? GPT-4부터 돼요. 유료 버전에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GPT를 계속적으로 쓰겠다 하시면은요, GPT-4 유료 버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네, 이 데이터 분석이나 엑셀 이런 것들은요,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래돼봤자 한국에서 한 3, 4년 됐어요. 근데 이 데이터 분석가 취업하시려면 이제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챗GPT가 지금 웬만한 데이터 분석 다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교재도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챗GPT 연결한 교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가가 또 극한 직업이 될 것 같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지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자동화에 해당하는 거가 대한민국에서 활발하게 지금 불고 있어요. 어떤 일이? 지하철도 네, 여기는 아닐 거고 분당선 이런 데에서는 사람 안 타고 다녀요. 로봇이 다 운전합니다. 관제센터에서. 그렇고 이제 택시도 좀 있으면 우버가 나올 거야. 우리나라만 지금 도입이 못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정 변수에 대응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얘도 동의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네, 지금 우리가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거가 이제 오픈 데이터를 올릴 수 있으면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질문을 하셔도 정답에 가까운 이런 걸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챗GPT 아직은 성장 중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일 좀 올려주세요. 네, 엑셀 파일 올려드릴게요. 제가 요걸 아직 그냥 저장된 걸로 드릴게요. 지금 이거 제가 쓰는 파일을 그냥 드릴게요. 아닌가? 지우고 드릴까? 네, 요거 해서 지우고 드릴게요. 잠깐만. 이거 빼버리고요. 사용 중이다. 봐야 되나? 네. 업로드 했습니다. 자, 업로드 했고요. 네, 그렇고, 이거 갖다가 다시 집어넣을게요. 네, 그렇고, 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와서, NA가 나오게 되는데요. NA에 해당하는 게 no value is available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값에 해당하는 거를 활용할 수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NA가 나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엑셀에서 오류라고 하죠. 오류라고 하는데 이 오류가 났을 때 NA를 다른 문구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게요. 자,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챗GPT 어디 있죠? 여기 있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NA 대신에 특정 문구로 표시하고 싶을 때 어떤 함수 써야 돼? 라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is error를 쓰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에러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쓰면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마 is 에러라고 안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거예요. 그죠? if와 is na 함수 이런 식으로 하는데 둘 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요만큼에 해당이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으면요. 요거 옆에다가요. 이렇게 한번 이거 등호 빼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요거가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등호 떼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실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실 건데 자, 여기에 그죠? 우리 챗GPT가 알려준 예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렇죠? is error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 하셔서 if error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if error의 첫 번째 문법은 값이죠. 두 번째 문법은 에러일 때 표시하는 여기 보이죠? 일치하는 값 없음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일치하는 값 없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if error 하셔서 대괄호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쉼표하고 일치하는 값 없음 대괄호 닫고 이렇게 하셔서 엔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옆에는 이거는 A3셀이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은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어떻게 나온다? 그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값에 있으면 있는 값이 나오고요. 없으면 NA가 들어가 있는 곳을 if 에러를 통해서 일치하는 값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이 코드는 정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뭐 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없음 이렇게만 쓰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고 그 옆에다가는 이제 NA if랑 이렇게 열어볼게요. if랑 이제 NA로 xn 함수 작성해줘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했던 거를 if와 이제 NA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길어요. 엄청 기네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추천했던 뭐다? 이제 에러가 좀 더 쉽네요. 그죠? 이제 에러가 좀 더 쉽고 우리가 이제 NA 갖다 써보실 건데요. 처음에 쓰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요 브이루밥으로 정상적으로 출력을 한 거 갖다 넣었고요. 갖다 넣었고 자 여기에 if랑 AGNA에 해당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내다시고 if 만약에 그죠? if 부분에 해당하는 것부터 먼저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if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요. 만약에 요게 맞으면 뭐다? 한마디로 이게 맞으면 이렇게 써야 돼. 일치하는 값없음. 이게 틀리면 뭐다? 여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써야 돼서요. 첫 번째는 이제 NA부터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if 쓰기 전에요. is NA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 이거 잘 하시는 방법은요. 지금처럼요. 이렇게 한 개를 완료하고 그 앞에다가 그 추가적인 것들을 더 입히는 구조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안 하시면 머리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뭐다? 해석을 하실 때는 까대기, 그죠? 까대는 걸로 하고요. 지금처럼 붙이실 때는 뭐다? 중앙에 알맹이를 두고 뒤에를 붙이고 이렇게 하셔야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하셨고요. 얘를 따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값이 있다는 얘기고요. true가 나오는 애들은 뭐예요? 일치하는 값없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is NA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is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NA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NA다라고 나오는 게 true예요. 그렇죠? NA다. 이 부분은 NA예요라고 나오는 게 true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if를 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요. 요게 true일 때, EGNA 이렇게 하면 true인 애들 있죠? true인 애들은 뭘로 바꿔서 표현하자? 일치하는 값없음으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게 아니면, 데이터 자체로 표현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문 닫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하시면 되는데, 이 맨 위에다가 하겠습니다. 맨 위에다가 지금 제가 드린 거, 한번 여러분들이 쓴 거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바꿔야 돼요. 지금 A의 2셀이네요. A 2셀. 중간에 놓고 해가지고, 지금 요것만 좀 틀려졌고, 이렇게 일단은 하시면, 원본 데이터가 맞으면, 그죠? 데이터가 있으면 그대로 보여주고요. 이 NA면 NA에 해당하는 것과 우리가 일치하는 값없음으로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엑셀 전환 방법 얘기 드렸어요. 그죠? 요게 알맹이 하나를 했다. 그러면 알맹이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그죠? 는 떼고 저장해 놓는 거야. 는 떼고 이런 식으로 배에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isNA를 여기 isNA죠? if isNA 이렇게 돼 있는데 isNA 한마디로 vlookup에 해당하는 거 바로 앞에다가 그죠? 들어가 있는 얘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얘부터. if isNA 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또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뭐다?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는 빼고 붙여놓으시면은, 아, 이제 NA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있으면 요거 그대로 나와야 되고, 없으면 뭐다? 일치하는 값없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단계별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영업성 코드 이런 거는 지금 요게 이제 달라져야죠. AB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지금 가져왔던 AB인데 영업성 코드는 지금 A열로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결과값에 대한 게 폴스가 나오고, 그죠? 이제 그 데이터가 없는 이런 데는 true가 나와야 돼요. 여기 있는 걸 가져야지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단계별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그렇죠? 하시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 가지를 해보셨는데 if 에러로 해봤고 그 다음에 뭐다? EGNA와 if 함수 이렇게로 그죠? 하는데요. 이게 챗GPT 아마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한번 물어봐도요. 이렇게요. 이렇게 물어봐도 저는 뭐다? if 에러로 보여줄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EGNA와 if를 쓰는 경우로 또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도 랜덤이에요. 얘기 나온 게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구성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이 아니죠. 지금 저 두 가지, 세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챗GPT에서 나오는 이 결과물이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챗GPT 자체를 사용하는 거랑 그 다음에 if 에러, 그 다음에 EGNA, if 함수 얘네 자체를 뭐 하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렇죠? 그래서 챗GPT는 저희가 책을 보거나 혹은 인터넷을 찾아서 구글링 이런 것들의 수고를 조금 더 줄여주는 이런 것과 챗GPT로 보시면 돼요. 현재 상황에서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셨고 내려가셔서 그러면은 카운트 i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카운트 if라고 하는 거는 이 if 만약에 어떤 조건이 맞으면 개수를 세라. 이게 카운트 if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운트 if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한번 넣어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런 고마워 이런 거 하시면은 챗GPT가 더 일을 열심히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거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 if를 통해서 범위, 조건 이렇게 쓰면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사원 코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저희가 영업사원 코드 이런 것들을 알려줬죠. 알려주기 때문에 얘는 계속 기억을 하고 이 영업사원 코드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카운트 if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 문법은 범위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평가할 때 범위를 지정할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셀에 해당하는 걸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08 012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여기에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라는 건데요. 여기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2011 005가 여기에 있는지를 봤더니 2011 00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영업성 코드 실질적으로 생성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카운트 if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카운트 if 쓰시고요. 바로 여시고 범위를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위는 어떤 범위? 이 범위죠. 영업성 코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제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중복이 돼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중복된 거에 해당하는 거를 먼저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F4를 하셔서 보정 영업성 코드의 D2부터 D19를 조정을 할 거고 자, 이 뒤에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걸 써라라고 돼 있어. 1을 눌러주시겠죠. 영상 코드에 A2 셀. 이건 이제 최후에 눌러 드래그해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동작을 시켰더니 뭐다? 아,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게 1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2008-012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는 여기에 한 건이 있더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한 건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정렬 필터에서 필터를 걸고 여기에 나오는 이게 무엇이죠? 그리고 2008-012에 해당하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 있네요. 그치? 그래서 한 개의 정상적으로 카운트 이프 함수를 통해서 검출을 잘 했고요. 나머지는 따라 클릭을 하시면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처럼 그죠? 이런 식으로 나와지더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 4, 5, 0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하고 0. 아, 이거 데이터 지금 개수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1이라고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뒤쪽에 1차에서 아닌가는 당연히 0이 나오는 게 많겠죠. 왜요?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인이 되네요. 이거는 확인이 됐고 1로 나오는 거가 좀 의심이 좀 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교재를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카운트 이프 갖다가 통합 시트에 D열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통합 시트에. 근데 제가 이거 좀 잘못해서 그렇군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아까 이제 찍다 보니까 영업상품들을 지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좀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통합 시트. 이런 식으로 하셔서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내시면은 개수에는 게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이제 코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하면은 해당되는 2011-005에 해당하는 거 2011-005 자, 이게 세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카운트 이프를 쓰시는 이유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건데 제가 어제도 말씀해 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사서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래서 어떤 그 학생 혹은 뭐 이제 그 학교별로 그 학생은 학생 번호가 있고 교직원은 교직원 번호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요. 책을 가장 많이 보시는 분, 다독자를 상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카운트 이프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네. 통합시트에 해당하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여자들의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 코드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는 학생 번호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졸업을 하거나 휴학을 한 사람도 여기 데이터는 쫙 다 들어와 있겠죠. 근데 현재 뭐다? 얘는 재학생들, 현재 재학생들 한마디로 학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이런 데이터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카운트 이프를 통해서 이거 지금 요분이랑 요분 그죠? 2011-005와 2020-012 여러분 두 분이 다독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챗GPT 그다음에 우리 그 쓰시고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이 저도 싫어요. 저도 한마디로 이런 것들 그 적용을 지금 해서 나오면은 좋지만 그렇죠? 적용을 하다가 에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엑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엑셀 이쪽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어제까지는 이 내용이고요. 오늘은 이제 영업사원이 없는 셀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영업사원 코드가 없는 셀. 영업사원 코드는 이렇게인데 거기에 그죠? 데이터가 없는 셀에다가 노란색을 좀 쳐주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필터 거는 거는 빼고요. 필터 걸었던 거는 빼고 내려가셔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끊길 것 같은데 시간이 7분밖에 없어서
자, 일단은 엑셀 토마시트의 이름에 이 엑셀 토마시트 얘고요. 거기에 D열이에요. D열 얘고요. 여기 이제 영업상 코드가 있다라고 챗GPT한테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A열에 있는 거 영업상 코드 A열 여기죠. 여기에라는 거를 비교를 할 거야. 비교를 할 건데 만약에 이 영업상 코드 A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코드 여기에 있으면 혹은 없으면 이건데 없으면 뭘로 하자? 노란색을 칠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줘. 이게 이제 조건부 서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알려줘.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성 코드 A열과 비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노란색을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조건부 서식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쓰기 위해서 조금 없었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안에다가 뭘 하라고요? 네, 조건부 서식 안에 세 규칙에 해당하는 걸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서식 기준으로 셀에 각 형식 지정하기를 선택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서식에서 써야 되는 코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는 차근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엑셀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세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토마시트의 D열을 선택을 했습니다. 토마시트의 D열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거기에 첫 번째 D2 이렇게 되고요. D2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조건부 서식 메뉴로 이동 여기 이제 조건부 서식이 홈 탭에 보시면요.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풀로 쓰시면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만 써서요. 이렇게 작게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세 규칙 하래요. 요거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서식을 기준으로 값의 형식 지정하기 이게 여기 없어요. 서식을 기준으로 아니 수식을 기준으로 그렇죠? 셀의 값 형식 지정하기 인데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에 해당하는 거랑 매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현재 이거 어딨지? 서식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 옵션을 선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식에 해당하는 거죠.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 지정 생결정 이게 얘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 해당하는 거가 조금 애매해요. D2에 놓고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 이거 여기까지 했고 서식 기준으로 여기 이제 보면 서식 기준 뭐 이런 거가 이게 딱 매칭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요거 그죠? 얘가 맞고요. 그죠? 하고요. 아래 수식을 입력하래요. 여기다가요. 이 수식에다가 카피해서 이렇게 넣으래요. 뭐지? 네. 카피해서 이렇게 넣는데요. 지금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자체가요. 뒤에 이런 거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니까 드래그하셔서 놓을게요. 들어가셔가지고 복사해서 놓겠습니다. 그러면 영업사원 코드 A열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에 D2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얘가요. 영업사원 코드 시트 A열에 영업사원 코드 여기인데 그죠? 여기에 시트 A열에 해당하는 거를 D2 값에 해당하는 거 D2는 통합 시트에 해당하는 거겠죠? 통합 시트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카운트 if 그 개수가 0하고 같으면 해당하는 거예요. 개수가 0하고 같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일치하지 않은 값이 있을 때 true를 반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에 조건부 서식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게 맞으면 어떤 특정 서식을 지정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서식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글자 색이고 자 노란색으로 넣자라고 하면은 여기 채우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여기 노란색을 선택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맞으면 노란색 음영이 들어간다라는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하시고 자, 이렇게 D2 셀에다가 그런 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전체에다가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가 이 상태거든요. 잠깐만요. 자, 여기에 조건부 서식에 이 규칙 관리 한번 들어가 보세요.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했던 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D2 셀만 적용이 됐죠.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뭐다? 전체로 확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셔가지고, D2부터요, D19에 해당하는 거가, 이 영업사원 코드에, 여기에 없으면 뭐하자? 노란색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틀어졌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걸 드래그를 이렇게 하자. 그죠? 그래서 D2부터 D19 여기까지 하셔가지고 확인. 그죠? 했더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2013-005 여기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것도 필터 걸어볼게요. 필터 걸고 2013-005였죠? 2013-005. 그렇죠? 없죠? 데이터가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챗GPT에서 결과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거 중에 어떤 특정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잘 스킵을 했고 거기에 세규칙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라고 하는 대로 세팅을 다 했다. 그렇죠? 세팅을 다 했더니만 결과값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리라는 거 다 선택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챗GPT가 알려준 것들에게 드랍해서 이렇게 쓰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서식 지정, 채우기의 서식 지정, 그걸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서식 지정을 하셔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 잘만 활용하시면, 그죠? 여러분 책을 찾거나 아니면은 블로그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어떤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쉽게, 그죠? 이렇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자, 지금 12시거든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우리 식사 시간 이후에 또 뵙도록 하죠. 12시 맞죠? 아까 12시라고 했죠? 맞죠? 맞을 겁니다. 12시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전에 오전 수업 열심히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